자기 성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잘못을 꼭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주고 있는 무게감이 사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 되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삶이 제대로 시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 소위 몰락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또는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찾는다는 것,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성찰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나의 존재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학문이라는 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데카르트의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우리가 중세시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았나요? 아니면 존재하는 대로 살았나요? 노예가요, 양반처럼 자유민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삽니다.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재해 있는 위치, 내가 놓여져 있는 위치대로 생각하며 삽니다. 근대적인 시민사회, 근대적인 자유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옳은가?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 자체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근대적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조금 속되게 말하면 너의 꼴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아성찰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내 삶이 시작되는 거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의 필수적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성찰은 중요한데 왜 하필 자아성찰을 한다고 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아성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글쓰기일까요? 크게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첫째, 글쓰기는 스킬입니다. 익히기만 하면 알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글쓰기란 결국 스킬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글쓰기 자체는 기술이기 때문에 글을 써가는 과정, 요렇게 가는 과정이 곧 글쓰기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죽으려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가 바로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글쓰기는 도구이며 스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글쓰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의 방법인데 내가 남에게 전달하듯이 글쓰기에는 내가 나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글쓰기 속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폄하하고 간과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사라져버리고 싶었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 과정은 결국 어떤 겁니까?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과정이고요. 글을 써서 놓은 결과를 딱 보면 뭐야? 내 속에 이런 생각, 내가 몰랐던, 잊었던, 억압했던,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쓰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나 자신 속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인 겁니다. 글쓰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글쓰기 자체입니다. 즉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시작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결과도 나오지 않는 일련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도 모르고 있던 간과하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고 정립하게 되는 것이 글쓰기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체성으로 시작해서 나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정립의 과정을 하나씩 해가면서 그 정립과 주체성을 확인하는 반복적으로 되는 피드백 과정이 바로 글쓰기인 거죠. 이거는 꼭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쓰거나 세상에 대한 글을 쓰거나 다른 이슈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는 자기소개 글이 아니지만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시네.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 이분은 부드러우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글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글쓰기라는 것이 진행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글쓰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나의 주체성이 스며들어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무슨 글을 써도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른 세상을 쓰거나 정치적인 내용을 쓰거나 문화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다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체성의 정립과 확인과 반복의 되먹임 과정인 피드백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자기 성찰적인 효과는 배가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바로 자기 성찰에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